안녕하세요. 리셋TV 이진혜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남들은 영끌에서 집도 사고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번다는데 나는 뭐 집도 없고 주식도 많이 안 하고 저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이 조급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고 갭 투자니 뭐니 말 많았는데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갭 투자가 의미 없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법이 바뀐다고 한 그 시점부터 해서 주식 시장이 엄청 좋았어요. 끝모를 듯 오르다가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한 달 남짓 만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주변에. 5천만 원으로 20억, 30대 파이어죠.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제목을 하루에도 수십 개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젊은 분들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약간 데자뷰 같은 거예요. 1997년에 IMF가 있었죠. 2007년, 8년 리먼 브로더스 터지기 전에, 그리고 이 팬데믹 딱 직전 2015년부터 팬데믹 그 기간에는 전 세계의 수도 집값 평균이 6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997년, 2008년, 그리고 2015, 16년, 지금 뭐예요? 2026년 아닙니까? 이렇게 10년마다 거의 한 번씩 이런 상황들이 꼭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주식을 꽤 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6천, 이제 7천, 8천 가서 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긴 가겠죠. 언젠간 가는데 등락이 있겠죠. 폭락장도 틀림없이 또 있을 거고요. 제가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심리가 흔들릴 때일수록 주머니를 더 단단하게 묶어둬야 됩니다. 늦었다, 빨리 타야 돼, 이거 5배 오른데 10배 오른데, 그런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너무 많아요. 인스타를 키지 않습니까? 럭셔리 카와 주식 계좌 인증과 그래프 이런 거 막 뜹니다. 무조건 스킵하거나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경제사분들 얼마 갔다 오지도 않아요. TV에서 되게 유명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애들 걔는 나와서 또 사기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은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2년간, 3년간 또는 그 사람이 걸어왔던 10년 이런 것들을 10분이나 5분이나 이 안으로 다 압축시켜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비하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이 단순하게 어떤 하이라이트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비하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되진 않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하이라이트에 너무 반응하지 마라. 왜냐? 그 사람이 10년 뒤에 고철을 주울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삶을 통틀어서 가장 성공했던 그 정점에서의 10분, 그걸 가지고 삶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순자산 10억이 한 10.5% 정도 됩니다. 대략 순자산 10억이면 10% 안에 드는 거예요. 집. 여러분 주변에 막 30억, 50억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에서 10% 안에 자산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10억을 얼마나 우습게 이야기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억을 벌려면요, 매달 8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나는 월급 받고 쓸 거 다 쓰고 200만 원 모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는 막 10억, 30억, 100억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지 비하인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이 영상 관심 없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쌈지점 다 털립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 용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포모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조모는 Joy of Missing Out,
소외되는 것의 즐거움. 왜 말씀드리냐면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냉장고에 딱 문을 열었는데 오래된 음식부터 엄청나게 산재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딱 보고 나서 두세 끼 먹을 정도의 반찬만 딱 놔두고 있잖아요. 최근에 산 거 싹 다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에 꽉 차 있으면 그냥 다 털어내는 거예요. 옷이 있어요. 옷 같은 경우도 버릴 때 옷을 딱 꺼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1년에 한 번 입은 옷, 이런 걸 딱 분류를 딱 해놔요.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명품이고 나발이고 됐습니다. 당근에 그냥 나눔하시든지 팔아요. 그렇게 해서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정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아, 이것도 도움될 것 같고 저것도 도움되고 이것도 도움될 거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보도 단절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범람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나 저거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0년마다 금융위기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한 2, 3년 지나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돈을 벌기 위한 노력,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읽고요, 소설도 읽고요, 경영서적도 읽고요, 다양하게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사람들하고 좀 거리도 좀 두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제해 나가는 것들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외된다는 것은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해서 소외를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공부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자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과 남들이 하기 때문에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하는 거는 결과도 다릅니다. 어쨌든 인생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고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학습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면 좀 손실을 보더라도 자기가 학습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어떤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음으로 해서 시간을 안 내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술을 먹거나 몸이 안 상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즐기는 거죠. 나에게 돈과 시간과 건강이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부족한 게 뭘까에 대한 학습, 나를 알아가는 과정, 사회에서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걸 탐구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사회가 투자를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면 패배자처럼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요. 휩쓸리지 마라. 그리고 목돈을 모아둬라. 세 번째가 이제 자산의 정의를 조금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조급함을 다스리는데 필요하느냐? 이거는 자산의 정의,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본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주식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뭐 회사 일 외에도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자산인 거예요. 가수들의 자산은 뭐예요? 히트곡이죠. 그럼 그 히트곡을 공연에 가서 불렀을 때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수가 몸만 건강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공연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이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해 나간다. 그러면은 급여 외에 무언가를 더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를 조금 넓게 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은 100만 원, 200만 원 여유 자금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에서 50% 정도 투자를 해서 자산을 좀 불렸다가 까먹기도 하고 돈도 좀 벌기도 하고 현금화 시키기도 하는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쭉 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렸을 때 나에게 부가 오는 기회가 오는 거지, 남들 한다고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몇 년 했는데 몇 달 했는데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셔서 학습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깊이 있게 가시는 거고요. 그럼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산 이런 거 외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도 웃기긴 웃겨요. 왜냐면 불안한데 불안하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들 다 돈 벌고 남들 다 부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라든지 되게 잘 되는 성공 스토리의 드라마나 영화를 봤어. 이태원 클라스를 봤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감정이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드라마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부러움의 대상들은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거기를 보고 감정의 요동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